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과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1% 안팎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전 업종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쿠팡 관련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시각에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라서 안정감이 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방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쪽으로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충성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녹십자 홀딩스 2O요. 아, 네, 녹십자 홀딩스 2U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6만 5천 원이요. 16만 5천 원의 비중은요? 한 70%? 비중이 70%. 지금 아니 손실도 굉장히 크시고 비중도 좀 크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예. 네. 첫 번째 상담 최충성 위원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매수를 작년 10월, 11월쯤에 하셨나 봐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뭐 비중도 많으시고 손실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은 뭐 들고 계신다고 사실상 뭐 반등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일단은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부는 좀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그냥 복구를 하는 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요? 10만 원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 12만 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좀 삼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중간중간 나와주거든요. 이렇게 네. 튀는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네. 비중을 확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백신도 어느 정도 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재료가 좀 소멸이 됐다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예. 지금 자리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12만 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시고 8만 8천 원 구간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저 자리가 또 이탈이 되면 네. 하락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도 굉장히 지금 다 거의 다 이제 덜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손실이 크셔서 힘드실 텐데 일단 목표한 가격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때 꼭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농심이요. 농심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9만 5천 원에 5%입니다. 29만 5천 원에 5%. 오늘 그래도 1%대 이상의 상승률 나오는데 이 종목이 사실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확인을 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이지한 네. 의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좋은 종목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농심은 사볼 만한 종목이고 가격대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나쁜 부분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흘러내린다 그렇죠. 오늘 네. 소비자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아쉽지만 이 종목은 한 2.8% 상승은 나오지만 다른 섹터 내 종목보다는 강하지 않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여 있는데 일단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렇죠. 농심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6천억 정도, 2019년 대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7, 8, 9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1,600억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재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위치도 들어와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 안 좋다 그렇죠. 수급을 보면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심 수급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들이 한 10만 주,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10만 주.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는 좀 상당히 꼬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되 지금 여기서 뭐 농심을 던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9만 5천 원 샀던 가격은 아마 3월 달 안에 위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설 것 같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30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장선이 있기 때문에 30만 5천 원인데 만약에 조금 비중을 더 확대하지 않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조금 장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여 있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고 또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지금 유통망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다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전역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30만 5천 원이지만 조금 장기로 보유를 좀 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한 38만 원 정도까지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망 좋다고 하니까요. 꼭 대응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직접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 16만 9천 원에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 차트 보니까 굉장히 수익도 지금 나신 부분이라서 축하드리고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해서는 뭐 패션, 유통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기업도 튼튼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도 굉장히 조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 연기금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뭐 꾸준히 뭐 이 종목은 단발성으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만 이제 끌어가시는 중간중간에 지금 뭐 바닥권에서 잘 매수도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되 매물대만 오면은 뭐 중간중간에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하고 이걸 반복해서 가시면 복리 관점에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20만 원 구간 매물대에 딱 부딪히고 꿈쩍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쯤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자리만 잘 넘어가주면 뭐 21만 원, 뭐 중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신다면 25만 원 이상 보시고 끌어가셔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25만 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다.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레인보우 로보스틱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을까요? 네.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28,800원에 20%요. 28,800원에 20%. 이 네. 종목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지연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래 어려운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이 종목 좀 어렵다 그렇죠. 이 2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됐는데 네. 인간형 로봇을 가장 큰 테마로 하고 있는데 일단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술 특례 상장했던 기업들의 70%가 넘는 확률로 대부분 주가가 상장 가격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이 기술 특례 상장되는 기업들은 재무제표라든지 펀더멘털과 관련되면서 많은 양해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3년 연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후에 1, 2년 안에 빠르게 좋아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쪽에 차익 매물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여기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아래쪽에 2만 원이 최저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놓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매수하신 가격이 28,800원인데 목표 가격은 위쪽에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이 종목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3만 원 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펀더멘탈적인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지지선은 2만 원, 목표 가격은 3만 원인데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오래 보유하기보다는 반등을 주고 올라올 때 네. 28,000원 정도 딱 본전에 오지 않더라도 26,000원대 위로 좀 올라서면서부터 28,000원 본전 가격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는 시간적으로도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만도 66,700원에 네. 30%요. 만도 66,700원에 30% 비중.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만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 2개월 됐어요. 아, 2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갔다가 이제 매도를 안 하신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덜어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게 일단은 좀 네? 위원님 장기로 가져가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기본 전제 조건은 저점 매수죠. 네.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높죠. 네. 네, 지금 2만 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나 높이 사셨는지 아시겠죠. 네. 사실 지금은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주를 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좋은 가격대에서 사신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을 네. 사신 건 맞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 유동적으로 차트가 어느 정도 물론 기업의 가치나 그런 걸 쫓아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점 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 매수를 해야 똑같이 뭐 이 종목이 다시 9만 원을 가고 10만 원을 갈 건데 나는 뭐 20%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40% 50% 수익이 난다면 내 매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박스권은 그려가고 있어요. 기존에 많이 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일단 6만 원, 6만 2천 원짜리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네. 기술적으로는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일단 7만 원짜리를 강하게 좀 올려준다면 조금 더 네. 끌어가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확 줄이시고 다시 이제 저점에서 잡으시는 그런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케미칼이고요. 네.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매수가가 43만 원이고요. 네. 20% 비중인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해서요. 정리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한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SK케미칼을 매수하신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다, 그렇죠? 네네네. 예.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소경이 TV에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예전과 다르게 자회사가 인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이 되게 되면 모회사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되기 직전에 이슈로 붙을 때까지 보유를 하고 막상 상장이 임박해지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SK 바이오팜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SK가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SK 바이오팜이 막상 상장되기 한 달 직전부터 급락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주가를 한 달 정도 전 정도 텀을 잡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2월 초에 이제 고점을 형성할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잘못해가지고 사셨다 그렇죠. 다음에는 주식을 사실 때 자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하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네. 다음번에는 자회사가 상장되는 IPO돼서 인적 분할되는 종목은 절대 모기업을 사지 않는다. 요거는 가장 주식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 속도가 더 가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4만 원을 마지막 지지선으로 놓고 네. 여기를 이탈하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혹시나 지금 시장이 좀 반전되면서 반등을 좀 주면 위쪽으로 올라올 때 40만 원 정도에 붙을 때는 청산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원하시는 궁금증이 또 답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그 HMM 네. 매수가는 14,050원, 네, 14,050원에 비중은요? 50%. 비중 50%. HMM 최근에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좋은데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HMM 눌린 구간에서 매수는 잘 하셨어요. 네, 예.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예.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일단 이 5일선 이탈되면은 일단 덜어내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하고 좀 반복해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5일선은 18,700원 구간입니다.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상승폭, 뭐 컨테이너나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지금 뭐 2,000원대부터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담고 가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냥 뭐 오늘 한 30% 덜어내도 될까요? 뭐 일단은 5일선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여기 상승이 중간중간 나오는 이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 5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상승을 추세를 계속적으로 타고 가다가 각도가 이제 살짝 조금 뭐랄까요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확 줄이시고 다시 저번에 매수하셨던 그 자리 14,000원 구간처럼 좀 눌림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시고 이걸 좀 반복해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고맙습니다. 지금은 좀 끌어가시면서 보유해 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이 충분히 났으니까요.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경인양행이요. 경인양행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7,820원에 15%. 7,820원에 15%. 알겠습니다. 예, 이 종목도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이지연 의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달에 사셨어요? 아니, 오래 되셨어요? 작년에 오래 되셨다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몇 월 달인지 잘 모르겠어. 가을인지 여름인지 아무튼 꽤 됐어요. 이 종목은 사실 주가 흐름에 크게 변화가 있지 않고 경인양행 자체가 화학산업 원료,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카린 같은 그런 걸 생산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좋아질 부분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의 테마에 잘 엮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6월, 7월 이 급등한 직후에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지금 현재 등락을 보면 여기서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상승도 크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의 양상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갈 개연성이 좀 높은데 올해 그 초에 본전 오셨을 때 팔지 그러셨어요. 그때가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 그때 이제 차익 매물이 또 걸리면서 이 종목은 7,500원 위에서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어려워요. 그럼 언제 손절해야 될까요? 가격 좀. 일단 6,65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일단 6,650원을 생각하시고요. 반등 주고 올라오면 본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7,500원 정도 오면 다 정리를 하세요. 6,500원이요? 그러니까 밑에 지지선은 6,650원, 예. 위쪽에 목표 가격은 7,500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본전이 좀 안 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7,500원 정리하세요. 예, 올해도 가지고 있어.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격대 7,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BI텍 40%요.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63,500원이요. 63,500원에 비중은 4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최충성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DBI 때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가 2주가 좀 안 되실까요? 예, 지금 이게 언제냐면 2월 1일 날이네. 아이고, 네. 조금 수익권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더 올라가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53,500원 좀 저 자리 지지해주는 선에서 일단은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고 6만 원을 좀 네? 장기적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저점 매수가 사실 기반이 돼야 돼요. 그쵸? 이 종목 자체는 사실 14,000원, 그리고 2만 원 구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지금은 그냥 마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물론 끌고 가시면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수익의 폭이 조금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대응을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그러면 6만 또 원 다른 종목 좀 추천해 줄 수 없을까요? 다른 종목은 저희 방송 보시면은 네, 좋은 종목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53,500원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끌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보시면요. 중간중간에도 전문가님들이 탑픽 종목 소개를 해주십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종목 대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서현입니다.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었죠.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는데 일단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이지만 수익이 나셨습니다.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테마로 기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감이 되면 내일 아침에 갭으로 상승할 때 일단 절반을 청산하십시오. 절반 청산하시고 내일 갭으로 상승한다 11,500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다 청산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9,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내일 갭 상승의 절반 청산 11,500원 넘어가지 못하면 전부 다 청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그 지지선 확인해 가시면서 청산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은요. 코미코입니다. 매수가 58,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인데 약간 손실 중이세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코미코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태양광 좀 묶이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자리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서도 뭐 추세적으로 아직 이탈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자리 유지되는 선에서 끌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뭐 기존의 그린 뉴딜이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 많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쉬어가는 폭 자체가 사실 눌림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하단으로 한 45,000원까지도 아직은 뭐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선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57,000원 구간 좀 지지되는 선에서 박스권을 그려가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추세적으로 지금 눌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65,000원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추세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코는 일단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에이프로입니다. 매수가가 5만 원에 비중 25%. 이 종목도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A-프로 같은 종목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 장비 종목인데 2차전지 장비 종목은 2차전지 소재나 부품과는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나 부품은 작년 한 해 동안 급등했지만 이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2020년도 실적이 대부분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도 실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대되고는 있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비 발주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올 1월 달에 대부분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없었지만 올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발주가 없습니다.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장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냥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급등했다가 대부분 다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츰 개선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차전지는 전방 산업이나 부품과 소재는 이 장비 종목과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5,000원으로 일단 잡으시고 여기를 특별하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표 가격은 위쪽에 하반기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장비 발주가 나오면 5만 원 초반대까지, 5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5만 초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82만 6천 원에 비중 30%. 이거 손실 중이신데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으로 이제 다지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그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 지지해주는 선에서 조금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자리 잡는 모습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발생하면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80만 원 회복 여부 확인해 주시고 하단 지지 라인 74만 5천 원 네, 지지 여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탄력 점점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욱더 좋아집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3,076.73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구간이고요. 3,07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요. 기관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대 매도, 외국인이 1,862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1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12%, 1.38% 각각 상승을 해줍니다. 네이버와 쿠팡 관련주로 해서 호재 소식이 있죠. 5.56% 상승해주면서 39만 8,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홀로 파란불 켜고 있는 LG화학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7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55%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42% 상승하고 2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 도와드렸죠. 0.80% 상승하면서 7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46% 상승. 카카오는 오늘 약간 상승 탄력이 약합니다. 0.20% 정도 상승해주고요. 49만 2,500원에 거래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세 나타납니다. 3.60% 반등 나타나고 3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83% 거의 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93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줍니다. 한 4거래일 만에 930포인트 다시 탈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변동성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가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줍니다. 3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소량이지만 담아갑니다. 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98억 원을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가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3%대, 2%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각각 12만 9,100원, 15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18% 상승해주면서 3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19% 상승, 5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파란불 홀로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락하지는 않고요. 0.42% 하락하고 있고 7만 1,600원, 7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2% 정도 합니다. 1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74% 상승, SK머트리얼즈가 1.76% 반등 나타나면서 3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NN이 0.16%, CJENM이 1.22%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보다 확실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져서 뭔가 마감 때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요즘 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최충성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긴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파월 의장이 조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은 수급 자체가 완전히 개선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금융 투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단발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띄워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고 추세가 완전히 방향을 잡혀가는지를 좀 안정적으로 지켜보시고 이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 선물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시고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섣불리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어적으로 항상 대응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다 보면 일단 계속 이런 답답한 시장 자체가 연일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일단 방향이 잡히는 것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잘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만 더 관망을 해보고 인내를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재한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에서 대거 매수를 하면서 시장 좀 끌어올렸고, 매수의 주체는 좀 전에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가 대부분 매수 주체인데, 이 물량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오늘 상승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장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주는 부분을 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단기 고점 또 물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은 기분 좋지만 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긴축과 관련된 부분 이슈가 오늘 다시 중국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좀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안도 랠리의 성격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가거나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씩 주도 섹터 위주로 좀 압축해서 압축한 전략으로 핵심적인 주도 종목들만 위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현금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충격이나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 유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 종목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1.29% 상승하고요. 3,082.9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4거래일 만에 이 정도의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거의 4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30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0.83% 상승을 했고요. 930.80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르니까 원달러 환율 다시 좀 소폭 내려가는데요. 3원 70전 내려갑니다. 1120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상담 도와드릴 종목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명전기 4,410원에 10%요. 4,41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 이지환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테마 딱 엮일 때 샀다 그렇죠? 철도 관련된 부분, 전력 관련된 부분, 이 종목은 좀 어려운 종목인데 잘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사셨네요. 이 종목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거의 변화가 없는 종목인데
가끔씩 이제 테마를 엮일 때만 주가가 좀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영업 자체가 거의 한 10년을 놓고 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부분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만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월달에 지금 한번 급등을 하면서 5,120원 찍을 때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그 위에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격대가 4,660원. 여기 이상에서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65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4,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 자체에 내재적인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또 테마가 형성될 때 4,600원 쪽에 한번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는 이렇게 좀 테마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 지지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때 탈환하시는 종목, 탈출하시는 종목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한진칼 우요. 한진칼 우선주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45,000원에 네, 15%. 45,000원에 15%. 자, 지금 네. 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두 번 수익 내고 이게 5만 원 밑에 내려가면은 57,000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 두 번 수익이 냈는데 네. 이번에 또 많이 내려가길래 네. 물타기 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가가 지금 45,000원 나타났는데 조금 안타까운데요. 계속 네. 내려가네요.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사실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은 뭐 이 종목 자체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무뎌졌어요. 그리고 종목들의 지금 수급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죠. 지금 사람들은 뭐 2차 전지나 뭐 그런 자율주행 차나 그런 것들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나 일단 거기에 이제 수급이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증자나 이런 부분들 또 이슈가 되고 뭐 아시아나 항공 그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추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라는 부분을 그냥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란 건. 어쨌든 지금 4만 원짜리가 살짝 이탈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차트를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좀 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45,000원 구간, 46,000원 구간 저 자리에 오면은 일단은 조금은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여기 4만 원 자리 이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지 못하면요. 하단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밑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매수해가 낮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밑에서 4만 원 이탈하면은 다시 더 매수해가지고 낮춰갖고 팔면 안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아시고 매수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 잘 모르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오면 3만 원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어요. 3만 원까지도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언젠가 상승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버텨가는 그런 힘이 있으려면 사실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맞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수급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차라리 이런 시간 이런 걸 좀 기다리느니 지금 뭐 기업의 가치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돌아오는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회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불려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손절 지금은 해야 자리를 되겠다, 잡는지 이죠?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금 속보 전해드렸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사망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망 소식 없으니까 기피하지 마시고 꼭 백신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노펙스요. 시노펙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4,200원에 매입을 했어요, 제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요? 네, 54%요. 54% 비중 맞을까요? 예, 예. 4,500원에 54% 비중인 4,200원에 54% 비중입니다. 시노펙스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다 그렇죠? 좀 예, 확신이 예. 있으신 것 같은데, 시노펙스가 FPCB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사셨죠? 네. 이 FPCB가 올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데,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PCB 관련돼 있는 쪽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LCC나 이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 그렇죠. 올해는 일단 그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이 MLCC하고 다르게 이 PCB는 수요와 공급처가 이 관계가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노펙스는 지금 현재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실적으로 연결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지진 않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을 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4,380원에 일단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오면 매수가 살짝 위인데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이 지금 50% 넘으면 너무 많거든요. 비중을 4,380원 오면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만 가지고 한번 올해 한번 보세요. 섹터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좀 긴 관점으로 보되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3,850원 1차는 4,380에서 절반 줄이고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5,500원 이상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녹십자 랩셀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02,000원에 비중 7%. 이 종목도 요즘에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반등을 하네요.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녹십자 랩셀 관련해서는 이제 매수하시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매수하신 구간을 온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살아서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괜찮겠지만 지금 뭐 추세가 좀 이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도 사실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코로나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자리 잡고 다시 이걸 좀 세게 쳐준다면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한번 가질 수 있겠는데, 일단 저 정도 오면은 좀 비중을 확 줄이시고, 지금은 제약바이오 이쪽 종목들보다 다른 부분들, 기업의 가치나 이런 성장성, 그리고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매수가가 8,370원이고요. 비중이 20%. 아이고, 이 종목도 좀 손실 중이신데 이지환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빨리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3월 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과 지금 이제 상장 정지 혹은 폐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3월 달 이제 주총에서 결정이 되는데 강스템 바이오텍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에 기본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3월 전에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아래쪽에 지지선이 6,490원인데 반등을 주면 7,500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보는데 그 전에라도 반등이 꺾이면 일단 바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동제약 보내주셨습니다. 제약 쪽으로 오늘 좀 많이 보내주시네요. 매수가 18,70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이 종목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 매수를 어제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 일주일 안쪽에서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차트를 지금은 뭐 만들어간다, 관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뭐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하단 17,000원 지지해주는 선에서 박스권을 좀 그려간다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2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2만 원짜리는 좀 강하게 올려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 구간 오면은 좀 매도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자리 오면은 딱 이 자리에서 던져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언저리에서 조금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17,000원을 지지해주는 선에서 한번 끌어가 보신다면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선 17,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끌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최충성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